실루엣, 나의 여왕. 5화. 선택의 기로. 같이 살자고. 나는 당황해 버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뭐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금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엘과의 결혼. 사실 상상해 본 적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 역시 언젠가는 엘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그랬다. 어쩌면 이것은 결혼 정년기 연인들이 맞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꼴사납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렇듯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엘이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해 주었다. 나 지금 프러포즈 하는 거야. 엘이 다시금 또렷하게 말했다. 그랬다. 그녀는 결혼을 원하고 있었다. 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단 말인가? 엘을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일단 가볍게 넘어가 보려 했다. 엘, 무슨 프러포즈를 그렇게 해.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나 이 작전은 대실패였다. 엘은 더욱 진지해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안 해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아니지. 젠장. 나는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 어떤 묘수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중 번뜩 무언가가 떠올랐다. 엘, 지금 너 나한테 프러포즈 할 기회를 뺏은 거야. 알아? 엘은 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그러고는 그런 나를 힐끗 보고 앞에 놓인 얼마 남지 않은 바닐라 라떼를 홀짝이기 시작했다. 캬, 어떻게 거기서 그런 기가 막힌 대사를 생각해냈단 말인가. 나는 나 스스로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맨틱 드라마를 좀 봐둔 것이 기가 막히게 활용되는 순간이었다. 세상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도 이렇듯 다 쓸모가 있었다. 약간의 자신감이 붙은 나는 지금의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한마디를 덧붙였다. 일단 오늘 이건 못 들은 걸로 할게, 엘. 그러자 엘이 손에 들고 있던 바닐라 라떼를 내려놓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방금 전과는 달리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뭐지? 내가 뭘 실수했나? 그냥 처음 말만 할 걸 그랬나? 이렇듯 내가 온갖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천만다행으로 엘이 그렇게 하겠다는 듯 고개를 짧게 끄덕여 주었다. 당장의 난처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나와 엘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온도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 어색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콤함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다. 엘, 좀 출출하지 않아? 난 좀 출출해서 케이크 먹을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 그거 사오면 될까? 그렇게 나는 당근 케이크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휴, 마침내 엘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뜻 모를 안도의 한숨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다시금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엘이 그렇게 말해주어 기뻤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건 엘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지 못한 것일까? 내가 자유를 잃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었던 것일까? 자유를 잃기 싫은 것은 맞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데, 진짠데, 아닌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나는 한참을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어떤 기질적으로 나만의 공간, 나만의 동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공간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듯한 진우 같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들도 다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긴 했다.
진우 녀석에겐 차가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나만의 동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애를 사랑하지만, 애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솔직히 이대로 조금 더 따로 또 같이 지내고 싶은 게 아주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그날의 데이트는 그렇게 무사히 끝났지만 엘은 그 이후 일주일째 내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나의 연락도 받질 않았다. 익십. 그랬다. 사실 상황을 잘 넘어가기는 했지만 엘 또한 그것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나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완벽한 연기자가 아니었으니까. 때문에 얼마간 나는 그녀의 안녕을 그녀의 SNS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쩐지 이전과 달리 초췌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들이 그녀의 SNS에 업데이트되었다. 하지만 그 덕에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나는 이러한 상황이 싫지 않았다. 엘에게는 미안했지만 내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과연 내가 온전히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애를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 나날을 보내던 중 나는 퇴근길에 무의식적으로 엘의 집 앞으로 와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벽 하나를 넘어서면 사랑하는 엘이 있었지만 나는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서성였다. 아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였다. 멀찌감치 창 너머로 엘의 모습이 보였다. 커튼 너머로 언뜻 보이는 그녀는 소파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앉아있는 듯했다. TV를 보는 중일 수도, 스마트폰을 하는 중일 수도, 네일을 다듬는 중일 수도 있었다. 사실 그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엘의 일상 모습이었다. 그런데 왜였을까? 그 순간 나는 그런 그녀가 어쩐지 측은하고 가엾게 느껴졌다. 그 어떤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느낀 순간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의 머뭇거림 때문에 그녀를 놓쳐버린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리라. 나의 사랑, 나의 운명 엘. 내가 그녀를 위해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가 나만의 동굴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그녀를 잃을 수 없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이번 나의 생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까 라고까지 생각했던 나였으니까. 그렇게 나는 엘이 원하는 대로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지를 사는 것이었다.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다.